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전 세계의 파괴적 혁신 기업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 파괴적 혁신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구글에서 CNBC Disruptor 50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유된 정보인데, 국내에서는 저는 지금 9년째 이 내용들을 제 강의 중요 컨텐츠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이 IT 얼라이언스 포럼에 참석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한번 보시면 여러분과 비슷한 사업 영역의 업체들이 얘들이 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어 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NBC Disruptor 50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몇몇 업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지난달이었죠. 5월에 발표되는 그 해의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업체 중에 가장 주목받는 회사 50군데를 선정합니다. 무려 1,500개, 1,600개 정도의 후보 리스트 중에 선정을 하는 거고, 이 선정 과정에 미국의 유명한 앙트러프러너십 관련된 교수들, 그리고 구글 같은 그런 유명 회사들의 어떤 벤처 캐피탈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 패널로 참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올해가 9년 차인데 원래 매년 50개 하면은 450개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 23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복해서 선정된 회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선정되는 기업들을 저는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 세상을 뒤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얘네는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이 선정 시점에 IPO가 안 된 업체들, 즉 프라이빗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 Disruptor 50를 선정하는 미션을 보면 이게 이제 요즘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얘네 미션이 뭐냐면 패스트 그로잉 하면서 이노베이티브 스타트업을 규명하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규명하는데, 어떤 스타트업이냐 하면은 앞으로 차세대 대박 공개 기업이 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으로서 패스트 그로잉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됐을 경우 대박 기업으로 성장할,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업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혹시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해안을 얻으시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디스럽터 50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체 1,565개 후보군 중에 5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나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소위 이제 프라이빗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몇 년에 걸쳐 계속 중복되는 기업들,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선정됐다가 올해 또 선정된 기업도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올해 선정된 새로운 기업들을 또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글로벌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업체 중에 예를 들면 이 올해 선정된 24개 중에 내년에 또 중복해서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럼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앞으로 대박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선정하는 업체들은 정말 전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이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요즘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는 영역이죠. 금융 관련된 분야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사이버 시큐리티, 그 다음에 교육 분야는 여러분 아시는 뭐 코세라 같은 유다시티 같은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무크 기업들이 계속 선정되고 있고요. 혹은 이제 랭귀지 관련된 회사들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많이 뜨는 회사 중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관련된 분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를 보면 한국의 제약 헬스케어 분야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저는 헬스케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보면 이런 분야를 우리나라도 좀 개발을 해야겠는데라는 느낌을 가진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스 딜리버리, 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류의 딜리버리 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뜨는 회사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운송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들이 있고요. 에그리컬처, 농업 분야도 혁신기업들, 농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혁신기업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오늘 사례에서도 하나 소개할 회사인데 음식 관련된,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하죠. 음식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분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올 초 작년에 언론에서 많이 소개된 클럽하우스가 올해 또 처음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게 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클럽하우스는 요즘은 좀 국내에서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50개 기업의 벤처 캐피탈 펀딩 규모는 총 72빌리언, 720억 달러. 요들 선정된 50개 기업이 그동안 펀드레이징 받은 총 규모가 무려 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디스럽터 50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당 평균 약 1.6조 원 정도의 펀드레이징을 받았고요. 이들 기업의 시장 가치는 전체가 약 388빌리언, 3,880억 달러입니다. 약 43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기업 가치가 약 8.7조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미 대박을 인정받은 회사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상장을 하면은 더더욱 큰 대박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들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디스럽터 50의 대다수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뭐 짧은 20분 내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구글 검색을 통해 한번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디스럽터 50의 시사점은 산업별 파괴적 혁신의 어떤 트렌드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파이낸셜 서비스 영역, 트랜스포테이션, 에듀케이션, 푸드, 미디어,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들 중에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해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스타트업 관련된 멘토링을 하거나 혹은 강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 디스럽터 50의 지난 9년간 소개된 회사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뭐 제 설명이 가장 뭐 적합한지 여부는 저는 판단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여기 나온 업체들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보소통 구조에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들 업체들이 사실은 앞으로 세상을 뒤바꿀 업체라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코로나 백신 모더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모더나를 제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혁신 기업으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입니다. 얘네가 그때 처음 모더나 테라피틱스가 처음 디스럽터 50에 선정이 돼서 제가 그때 서울하고 지방 강연에서 이 회사를 소개했는데 저는 바이오테크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다만 이 모더나가 그때 외신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mRNA 요즘이야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mRNA 기반의 인간의 면역 세포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기술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 분야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나 기술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은 2014년도에 이 디스럽터 50에 처음 선정이 되고 이후에 상장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앞으로도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이 디스럽터 50가 처음 소개됐을 때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회사죠. 제가 보기에 이 회사를 따라갈 회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나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몇 년간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 해병대가 사막에서 찾아서 죽였던 게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만한 시장의 변화를 나름 예측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에요. 한국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은 뭐 관심 가진 게 몇 년 안 되지만 미국은 AI, 머신러닝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말 많이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런 디스럽터 50 관련된 자료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사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간 거의 뭐 강의가 없어서 뭐 굶고 지냅니다만 제가 작은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 디스럽터 50에 이미 선정돼서 상장을 한 회사들입니다. 여러분께 뭐 주식을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선정된 회사 몇 군데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1등으로 선정된 회사는 로빈후드라는 회사입니다. 다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017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이 됐던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에서 46위를 했었고요.
이 회사는 얘네 CNBC Disruptor 50 기사에 나온 제목을 보면 월스트리트 프레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너미란 게 프렌드 플러스 에너미잖아요. 친구 같으면서도 결국은 적이 되는, 마치 조상욱 회장님과 저와의 관계 같은 경우죠. 평소에는 친한 지인이지만 노래방만 가면 저희가 아주 치열한 돈 따먹는 적이 되듯이, 예,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로빈후드는 이 MZ 세대를 위한 무료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증권사들도 많이 따라하는 소수점 매수, buying fractional share라는 게 뭐냐면, 뭐 구글이나 테슬라 같이 몇십만 원짜리 주식을 한꺼번에 내가 못 사면은 그 중에 5천 원, 만 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네가 하면서 정말 이 아이디어 하나가 얘네가 대박을 가는데 정말 큰 힘을 줬던 거고요. 특히 작년에 미국의 MZ세대가 이 투자 플랫폼에 엄청 참여를 하면서 작년 매출이 무려 5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뭐 우리 대표님들 보시기에 얼마 안 되죠. 겨우 뭐 6억 8,200만 달러밖에 안 되니까 아직 매출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얘네가 곧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은 정말 초울트라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달 중이었는데 아마 7월 초 정도로 상장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사용자 수는 약 13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회사가 이제 8위 회사로 차임이란 회사인데, 이게 핀테크 영역 중에 소프트웨어 애저 뱅크, 은행인데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개념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챌린저 뱅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챌린저 뱅크, 디지털 뱅크 혹은 네오 뱅크라고 영어에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는데, 우리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새롭게 인터넷 기반으로, 순수하게 인터넷 기반으로 나오는 후발 은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수료도 하나도 없죠. 내 월급날이 25일인데 한 5일 혹은 6일 전에 얘네가 미리 그 급여를 다 땡겨줍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25일 날 급여가 은행으로 입금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기 급여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자기 디파짓보다 많은 금액을 뽑을 수 있는 오버드래프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미국 은행들은 이 오버드래프트 피가 미국 은행들의 수수료나 수익 모델에 되게 큰 비중을 지난 200년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네오뱅크들은 오버드래프트 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인터넷 좀 아는 사람들은 기존의 시중은행에서 얘네 이런 은행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얘네가 2년 사이에 무려 10배로 2019년도 15억 달러였는데 지금 무려 145억 달러로 성장을 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길 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푸드 영역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는 불가능한 음식이란 말처럼 가짜 원료로 소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가짜라 그러면 되게 일단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식물성 원료로 소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거는 소고기 패티를 미국의 마트에서 파는 거고요. 밑에 소세지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소세지를 미국 마트에서 파는 거고, 오른쪽에 버거는 실제 버거킹이나 미국의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게 식물성 원료로 된, 사실상 비건을 위한 식물성 햄버거인데, 비건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저런 음식을 먹는 거죠. 얘네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데 얘네 안에 아주 초울트라 대박을 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비욘드 미트라는 얘네 경쟁사, 지금 상장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나름 조그만 용돈을 벌 정도로 재미를 좀 봤는데요. 실제 그 비욘드 미트의 가짜 소고기라는 햄버거를 저는 작년 1월까지 미국 출장 가면 매년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이게 식물성 원료인데도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이름을 밝히기 힘든
롯 뭐 이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고기 식감도 느껴지고 심지어 육즙 같은 느낌도 좀 씹을 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보다 이 비욘드 임파서블 푸드가 비욘드 미트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고, 실제 버거킹의 미국의 몇몇 주에서 버거킹의 임파서블 와퍼라는 걸 파는데, 이걸 먹어본 사람들 얘기는 기존의 와퍼나 임파서블 와퍼의 맛에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푸드 시장은 과거의 전통적인 푸드 생산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만 더 하면은 요 비스트로라는 것은 전통적인 라이프 인슈어런스 생명보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나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래서 올해 첫 등장한 회사인데 앞으로 보험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해안을 보여주는 회사고요. 마지막 회사입니다만 이 누뱅크란 회사는 요즘 라틴 아메리카 영역에서 앞으로 초울트라 대박이 될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챌린저 뱅크이고요. 아주 후진적인 라틴 아메리카 영역에서 은행의 서비스를 거의 미국 수준, 미국의 챌린저 뱅크 수준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7월부터 이런 업체들을 서너 개씩 모아서 계속 소개할 예정이니까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소장님, 제가 어제 핀텍 관련된 회사 우리 후배가 소개해가지고 자문을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예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예. 중견 기업은 제가 요즘 자문하면서 사실은 좀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 솔루션 회사,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강의 형식으로 한 2달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슈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의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과제를 정하는 이런 것들을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제가 교육 프로그램 할 때 같이 의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여기 참여한 분들도 우리 박 소장님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고객 또는 자기 회사의 아웃 오브 박스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좋은 인풋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 우리 전체에 적절한 자극이 되어서 하여튼 분기에 한 번씩은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